Dry martini, lemon peel, shaken, not stirred. Vodka martini.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not stirred.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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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tirred. 네, 지난주에 영화 해무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제작을 맡고요. 심성보 감독이 연출을 해서 다음 달 중순에 개봉하는 영화죠. 우연의 일치이겠지만요. 영화 해무는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직설적인 은유처럼 보이더군요. 한 배에 탔던 선원들이 제중국 동포들의 밀항을 돕다가 서서히 미쳐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대한민국호의 잔혹한 살풍경이 이 영화 안에 있었습니다. 영화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마치 세월호 참사를 예견이라도 한 듯 한국 사회의 병적 징후를 전진호라는 배 위에 상징적으로 배치해놓은 이 영화가 정말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모식한 자들이 세월호 사건을 그냥 교통사고일 뿐이라며 발을 빼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선거에서도 이기죠. 어떤 참사든 시대의 맥락 안에서 벌어집니다. 영화 해무의 이 대사가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더군요. 당신은 선장이 아니야. 당신은 살인자야.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여름 휴가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1시간 동안이나마 여러분의 더위를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최광의 영화 시킷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극장과 흥행추이 알아보는 비하인드 박스 오피스로 출발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지난 주말 흥행순위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봅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일본 공포영화 주온 끝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일본 공포에 대한 마니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두텁게 존재합니다. 일본이 또 한공포하지 않습니까? 순위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지난 주말까지 40만 명 가까이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잘 된 겁니다. 정우성 주연의 바둑 액션 누아르 신의 한 수가 슬슬 하락세로 접어들었네요. 개봉 이후 줄곧 2위를 지키다가 처음으로 4위로 내려섰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까지 누계 관객수 350만 명, 꽤 쏠쏠한 흥행을 한 뒤니까 아쉬움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도 신작들의 공세에 밀려서 정상자를 내주고 3위로 내려섰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모두 378만 명 모았는데요. 400만 명 안팎에서 최종 스코어를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는 새로 개봉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 2입니다. 1편이 한국에서 워낙 흥행이 잘 됐고요. 또 여름방학 특수가 맞물리면서 개봉 첫 주말 9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1위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윤종빈 감독의 시대극 군도 밀란의 시대가 흥행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흥행 속도로 개봉 나흘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서버렸습니다. 관객들의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특히 강동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 명량이 개봉하면서 정상 바통을 넘겨줄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매 점유율이 벌써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기대작들이 한 주씩 치고 빠지는 게 전형적인 여름 성수기 시장의 흥행 패턴이죠. 군도도 예외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그레인. 이야,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TV 라디오의 말랑말랑하지 않은, 결코 말랑말랑하지 않은 영화 전문 프로그램 최광의 영화시키십니다. 다시 목요일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이고요.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올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한번 지내보겠다고 호기롭게 결심을 했다가 그 결심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고요. 선풍기만으로 견디기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근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려서 AS 하는 데만 한 10몇만 원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실 텐데 가급적이면 더운 날에 여기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탈수 증세라든가 뭐 열사병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많은 생보님들이 출첵 말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와이로님이 제일 먼저 올리셨네요. 출첵합니다. 블루벨벳님 출첵. 문광님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워런비핏 67조님 무지개 짱이라고 해서 무지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방금 그 국지성 호우 같이 스콜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스콜처럼 비가 한번 쫙 내렸어요. 네. 그러면서 무지개가 뜬 것 같은데 사진 찍어서 예쁘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오늘 간만에 일찍 왔어요. 쉐이킷 본방사수 횡재했네요. 해무도 꼭 봐야겠군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무 걸작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달봉이님 카페에서 출첵합니다. 카페에서 출첵이요? 여기 계세요? 예, 여자분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제 목소리가 좀 낭만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요. 네, 그리고 굿프렌즈 823님 출첵합니다. 하하님 출첵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반님 저도 왔시오. 이반님도 계세요 여기? 그냥 여기 게시판에 놀러 왔다고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특강 공지 한번 더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최강의 무비 트랩이라고 하는 특강을 시작합니다. 8월 3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일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역사, 문학, 그리고 신화를 통해서 들여다본 영화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영화 강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유료입니다. 조합원 5만원, 비조합원 7만원. 네. 수강 신청 방법은 국민.tv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카페 공지사항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혹시 벌써 마감된 거 아닌가 해서 수강 신청을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널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이나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나오셔서 저랑 같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누시고 또 시원하게 영화 보시면서 토론도 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빈둥빈둥 되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고 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더 듣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많이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섞지 말고 흔들어. 한국 영화 속의 공권력의 모습은 주로 경찰이라는 캐릭터로 상징화되어 왔죠. 오늘 섞지 말고 흔들어에서는 한국 영화 속에서 경찰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원조격은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 시리즈나 공공의 적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시리즈 모두 사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더티 해리 시리즈를 살짝 모방한 작품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억하시다시피 두 시리즈는 살짝 부패했을지언정 혹은 깡패보다 더 깡패 같지만 그래도 정의를 소화하는 캐릭터로 경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공의 적의 강철중이 던지는 이 대사 기억나시죠? 자, 재연 들어갑니다. 형이 돈이 없다고 해서 패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4일 정도 앉아보느라 연병장 2바퀴다. 어이, 서울 촌놈! 왜? 야, 뭘 왔어? 이 총구석에. 범인 잡으러. 감식반 올 때까지 정보 움직이지 마! 대한민국 경사들은 이 발로 몇 박자 움직이면 다 밟혀. 네,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바로 봉준호 감독이 연출했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죠. 여기서도 경찰의 주인공입니다. 송강호 그리고 김상경이 경찰로 나오죠.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뭐 이런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던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영화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영화 속의 경찰들은 참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위 진압에는 적극 동원돼도 개인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채 유력한 용의자를 놔주면서 밥은 먹고 지내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영화 속에서 봉준호 감독이 담아내는 공권력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관객들의 공유된 기억과 현재성을 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흥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8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이 영화가 왠지 옛날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유병원 잡겠다고 온 나라를 헤집고 결국 시체 하나 찾아낸 요즘 경찰들 모습이 이 영화 속의 경찰들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게 유병원 시체가 맞는지 경찰 발표를 믿는 분들은 제 주변엔 거의 없더군요. 야, 4885. 너지? 야, 4885. 너지? 네,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입니다. 자, 이 작품에 이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의 존재감은 사실상 거세됩니다. 네, 제가 거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싹둑 잘라버린 거죠. 네. 영화의 구도는 자신에게 속한 매춘부를 살해한 살인범을 포주가 쫓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추격하는 형국이죠. 그렇다고 뭐 영화에 경찰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의 집행자들은 그들의 주변을 배회할 뿐 영화 내내 김윤식과 하정우가 벌이는 쫓고 쫓기는 사적 복수의 피비린내만이 진동하죠. 그 선택의 여지 없다. 무조건 범인이 있어야 돼.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배우가 필요하다. 힘을 준다. 야, 내가 누구냐? 나 지금부터 범인이라.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네, 유승환의 부당거래라는 작품.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찰과 검찰을 먹이사슬 구도의 정글 게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비리 경찰인 황정민이 비리 검사인 유승범과 서로의 약점을 활용하면서 힘을 겨룹니다. 공권력을 대표하는 두 상징화된 인물 사이에 펼쳐지는 누가 살아남느냐의 게임 속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죠.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엔 경찰이 그럭저럭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 한국 영화 속의 경찰은 무기력한 공권력의 상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악의 다툼의 당사자로 전이돼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한국 영화 속 경찰은 악당의 위치로 격상됩니다.
비록 리메이크이긴 했지만 지난 4월에 개봉한 표적이란 영화, 영문도 모른 채 쫓기게 된 한 남자가 거대한 비리경찰의 카르텔과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유승용이 그 영문도 모른 채 쫓기는 주인공인데요. 그를 잡으려고 나선 형사들을 다른 형사들이 가로막고 그들의 거대한 비리가 드러나죠. 참 역설적입니다.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경찰이 이 영화 속에서는 민중의 적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주인공은 악의 축인 경찰들과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누구세요?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이게 뭐 사람 죽이고도 지낼만 해요? 너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 난 더 이상 말로 안 한다고 그랬지? 네, 지난 5월에 개봉해서 흥행에서도 꽤 성공한 끝까지 간다라는 작품이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인 이선규는 업체들로부터 상납을 받아온 비리경찰이죠. 게다가 그는 얼떨결에 사람을 치어 죽이고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상중인 어머니의 관에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모두를 속인 줄로만 알았던 이 사실을 단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진웅이 연기한 박창민이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 역시 경찰입니다. 경찰이 경찰을 협박하고 두 비리경찰 간의 암투가 본격화되죠. 자, 한국 영화 속에서 경찰이 이렇게 버젓이 악당의 위치로 자리매김한 데는 분명히 맥락이 있을 겁니다. 영화는 현실의 볼록 거울이고요. 언제나 당대 대중의 집단 무의식과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 영화들을 공권력이 실종된 시대의 캐리커처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권력에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는 말아달라고 빌어야 할 판입니다. 네, 극장가 개봉 신작 알아보고 현금 평점도 매겨보는 개봉작 두루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두 편의 영화를 짧고 굵게 두루쳐보겠습니다. 두 편 다 수작입니다. 귀 기울여 보시죠. 볼륨 업. 최민식이 이순신으로 분한 또 한편의 시대극 명량이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1594년 정유재란 백의종군했다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7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된 뒤 남은 12척의 배로 왜군들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왜군들의 배는 무려 300척이 넘는 상황. 처음부터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한 부하 장수들은 이 전투를 반대하지만 이순신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조정에서도 그에게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순신은 죽을 각오로 임한다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병사들을 독려하면서 드디어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명량해전의 전설을 읽어냅니다. 최민식이 열연을 펼치고 있는 명량의 이순신은 김은의 소설 칼의 노래에서 묘사한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고뇌에 빠진 장수에 더욱 가까운 모습인데요. 김한민 감독의 전작 최종병기활에서 청나라 장수 주신타 역을 맡았던 유승용이 이번에는 왜군 장수 구루지마 역을 맡아서 악역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습니다. 러닝타임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한 해전 장면의 디테일은 상당히 리얼한 편입니다. 김한민 감독은 단순한 전쟁 스펙터클을 넘어서 중세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전투씬 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미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한국인이라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7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주말 관람료 9,000원 기준에 1,500원입니다. 네, 일본에서 온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 동경가족이 개봉작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작은 섬에 살고 있는 히라야마 부부가 자식들을 보기 위해 모처럼 동경 나들이에 나서는 걸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의사를 하는 큰아들 집에 며칠 묵던 노부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둘째 딸네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둘째 딸네 집에 행사가 있다는 말에 남편인 히라야마는 친구를 찾아가고 아내는 철없는 막내 아들 조지의 집에 머물게 되죠.
자기의 앞가림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왔던 쇼지가 참에도 정말 참한 아가씨와 연애 중인 걸 목격한 어머니는 가슴 벅찬 흐뭇함을 안고 다시 큰아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와중에 예기치 않은 비극이 이 집안에 찾아옵니다. 영화 동경가족은 일본 영화의 거장인 오즈 야스지로가 지난 1953년에 연출한 동경 이야기를 그 후배 세대 감독이자 현역 최고의 노장인 야마다 요지 감독이 21세기 버전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거장이 거장에게 보내는 헌사인 셈이죠. 동경 이야기가 워낙 세계적인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야마다 요지의 손길이 닿아서 재탄생된 동경가족은 원작의 품격에 그 사람의 장기인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더욱 찰진 가족 드라마의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 말에 개봉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감동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작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감동을 얻으실 겁니다. 창의성 지수는 10점 만점에 9점이고요. 현금 평점은 15,000원입니다. 네, 우리의 탕웨이가 드디어 김태형 감독과 결혼했습니다. 탕웨이를 보내며 그녀가 출연했던 셋개 가운데 흘렀던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의 왕시아제스 테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예고편 들으셨죠?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쩍쩍 소리 나는 것 같고, 예. 약간 야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스릴러 같은 분위기도 나고, 예. 호러 영화인가? 공포 영화인가? 궁금증을 자아내실 것 같은 그런 예고편인데요. 자, 오늘 개봉한 영화입니다. 바로 한국 독립영화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하신 노진수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 장은하 배우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진수 감독님은 최강의 영화시기 최초로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아, 영광이네요. 예. 네. 지난 봄에 그 오빠가 돌아왔다라는 네. 작품 개봉할 때 또 출연하시고 이번에 또 피해자들이라는 작품 개봉하면서 출연하셨는데, 야, 어떻게 지금은 상반기는 아니지만 1년에 2편을 개봉시킨다는 거는 그런 감독이 충무로 굉장히 드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떡하죠? 3편이 될 것 같은데. 아, 또 있어요? 예, 아마 연말 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예, 야. 기록 세우겠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영화를 찍으시는 그 비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청취를 해보도록 하고요. 장은하 씨는 국민TV 라디오에는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네. 예, 카페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라 좀 색다르시겠어요, 느낌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주 다들 아시고 좀 찾아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예. 아, 여기요? 아직까지, 예. 제가 보니까 국민카페에서 홍보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마셔봤는데 네네.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고, 그 카페지기님도 참 예쁘시고, 예, 많이들 놀러 오시면 참 좋은데, 제가 늘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은, 이게 약간 합정에서 망원 쪽으로 가는 쪽에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또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데,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알겠습니다. 근데 반갑고요. 장은하 배우님은 저기 전주국제영화제 피해자들 상영할 때, 근데 같이 또 집이 진행하면서 한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을 때와, 이제 오늘은 또 개봉을 하잖아요. 네. 예, 일반 관객들한테 개봉할 때 상황하고 많이 비교되죠? 네. 기자간담회 때 보고 왔는데요. 확실히 영화제 때랑 좀 다르게 감독님이 편집을 하셔서. 아, 편집 다시 하셨어요? 예, 좀 소폭 수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영화가 좀 더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으면 하네요. 그러니까 전주영화제에서 봤던 영화는 부드럽지 않았나요? 뻑뻑했죠.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영화로. 네. 소화가 잘 되는? 네. 이를테면 어떻게 각색을 좀 하신 거? 그러니까 재편집을 다시 하셨다면은 뭐 크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독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일부 장면을 삭제했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리듬이 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둔탁한 것들을 좀 최대한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이라는 작품의 줄거리를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인공은 우리 장은하 씨가 맡은 가인입니다. 가인. 이름이 참 예뻐요. 원래 절세 가인 할 때 가인인데, 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고향으로 내려오자 아버지가 위독해서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철물점을 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열쇠 가게요. 열쇠 가게. 네. 열쇠 가게를 하고 계신데 뭔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암시가 좀 나오게 되죠. 네, 그런 와중에 이 열쇠 가게에 한 사내가 찾아오게 되고 그 사내의 집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잡혀가죠. 아니, 잡혀간 게 아니라 뭘 받지 않나요? 팔찌 같은 거? 네네네. 그때는. 출연 배우 맞으세요? 본인이 출연한 영화 주제를 모르네? 후반부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난 남자가 도경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도경이라는 남자는, 누구죠? 유현진 씨, 유태준. 유태준. 죄송합니다. 유태준 씨가 이 도경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쵸. 예. 연쇄살인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죠? 네, 딱 좋습니다. 네,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연쇄살인범인 도경에게 잡혀간 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이제 호기심 증폭 딱 되겠죠. 네. 네. 제가 줄거리 잘 소개해드렸나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피해자들, 영화 제목이 일단 피해자들이라서,
연쇄살인범 장르의 영화인데, 이 연쇄살인범의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인가라는 그런 짐작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관객들한테 설명을 굳이 해주신다면 감독님이 왜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을 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극 중에서 나오는 두 명의 중요 인물 남녀가 네네. 어린 시절에 부모 혹은 뭐 다른 이유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피해자가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가 입은 트라우마, 상처, 피해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네. 다른 사람을 또 가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 또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이 더 먼저 네네. 오더라고요. 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해자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자기 합리화들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피해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가해와 피해가 일종의 그 동전의 양면처럼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주제의식은 참 심오한데 영화가 사뭇 야하더만요. 네, 뭐 그런 요소들이 보니까.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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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뭇 야하게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네. 야하게 만들었다고는 진짜 솔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렇게 노출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예, 그 노출 장면도 이렇게 노출을 위한 노출이라기보다는 네네. 좀 주인공의 어떤 심리 상태나 자기 자신의 어떤 상처 극복을 위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뭐 감정적인 면에 주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야하게 비춰질 거라는 생각을 뭐 별로 크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뭐 보시면 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도경의 집에 우연히 갔던 그 가인이 도경이 자신의 애인과 그 섹스를 하는 장면을 가인이 몰래 훔쳐보는 그런 장면이 예고편에도 등장합니다만 그런 그 대목이 나와요. 네. 섹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네. 좀 키스를 좀 과하게 한 그 정도. 왜 훔쳐보는 거예요? 저에게 예. 저는 일단 그냥 도경을 보러 갔는데 네네. 그런 장면을 봤을 때 그 어떤 뭐 심리적인 깊이가 있게 저것에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네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내가 보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을 때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돌아갈 사람은 일단 저는 첫 번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본인이라도 훔쳐보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인이처럼 오래 보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관음증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은 초반이기 때문에 특히나 네. 어떤 가인이의 특이한 캐릭터성이 나온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되게 보편적인 것으로서 보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영화 속에서 커요. 그죠?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인과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가인이 완전히 거의 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나리오를 처음에 그 읽었을 때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변해갈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배우로서의 그 대해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영화 하고 싶었던 이유는 네. 정말 캐릭터가 마음에 든 부분이 되게 컸어요. 네네. 근데 재밌었던 건 한국 영화에 나오는 많은 여자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피해자들이 당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끝나는 것 같은데 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인이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사람을 잘못 건드렸군요. 그러니까는 연쇄살인범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장은하 씨도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요, 이렇게 엔간에서는 잘 당하지 않은 그런 뭔가 잘못하면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뭔가 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요? 네.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아니, 그건 여성스럽다라는 거하고 다른 게 연약하거나 뭐 이렇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이 조금 다른 차원의 여성스러움이라는 거죠. 예.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에너지가 내면에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은 친구예요. 근데 혹 잘못 건드렸다가 누군가 옆에서 어떻게 한번 작업 한번 걸어볼까 하다가 맘다고 세게 한번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아직까지 뺨을 때려본 적은 없고요. 성과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작업을 걸다가 거절당하신 분들은 있지만 말로 거절하지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럼요. 액션은 영화에서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좀 얼마나 무슨 유대균 호위무사처럼 생기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여성스럽고 어여쁘게 생기셨어요. 진짜 가인이시고요. 자, 지금 이번 주 개봉하는 피해자들의 노진수 감독님과 장은하 배우님 모시고 지금 시네톡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두 분께 하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그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극장 개봉 오늘이잖아요. 근데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더라고요. 네, 오늘 IP 다운로드 동시 개봉으로 동시 개봉. 네. 그렇게 극장에서 IPTV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통은 가는데 동시 개봉 전략으로 가게 된 것은 역시나 극장가에서의 스크린 수 뭐 이런 것들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네, 뭐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지금 또 대작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작게 극장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바로 서비스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수가 사실은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극장 수를 많이 못 잡아서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그런 관객들이 있다면 IPTV나 다운로드로 바로 풀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합당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꼭 합법적인 경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네. 또 수준 높고 준법 정신이 높으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화를 찍으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장은하 씨? 캐릭터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냥 피부에 와닿는 거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겨울에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지하실이 굉장히 또 되게 추운 곳이어서 옷도 좀 얇고 해서 힘든 걸로 치면 그게 더 힘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어려운 거를 오히려 도와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인이 역시도 그 상황에서 좀 힘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만들 수 없는 부분을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도와줘서 고마운 힘듦이었죠. 이번에도 배우들, 어쨌든 뭐 저예산 영화를 찍게 되면 배우들 많이 고생하게 되잖아요.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제작 과정에서 뭐 배우들과의 어떤 그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배우들하고는 제가 늘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고 소통을 좀 중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 편안하게 작업했다 생각하고요. 물론 뭐 물리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겠지만 작업 자체는 되게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촬영 현장에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나요? 예, 뭐 집 장면을 찍을 때 한 4박 5일 정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아니, 노진수 감독님이 굉장히 그 워킹 파더세요. 그래가지고 아드님 사랑이 대단하셔서 어디 외출 나오실 때도 항상 그 아드님을 대동하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늘 보면은 아이들은 엄마의 몫으로 이렇게 넘겨지는데 아빠가 직접 이렇게 일터에도 데리고 나오고 하면서 또 지금 착하게 밖에서 좀 뭐 하면서 게임하면서 얌전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진수 감독님은 이전 작품이 오빠가 돌아왔다는 가족 휴먼 코미디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 피해자들은 또 아주 뭐랄까요, 그 강도 높은 어떤 스릴러거든요. 네. 좀 그 장르를 따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특별히 특정 장르를. 전 뭐 일단 제가 별게 아닌 사람이라서 뭐 굳이 따지지 않고. 아니 제 안에 욕구가 뭔가 차오르면 이야기가
뭐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지 장르나 이런 건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금기시되는 항목들이나 이렇게 금기되는 소재를 건드리는 건 좋아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빠가 돌아왔다도 어쨌든 폐륜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 아버지와 뭐 이렇게 아들 간의 폭력 행위가 있고 또 여기도 아버지와 딸 뭐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금기시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재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주시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장르적인 왜 그런 주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죠. 예. 그걸 알기 위해서. 예. 만들다 보면 왜 이런데 그렇게 관심이 제가 지나치게 있을까 알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희미합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게 계속 좀 끌리더라고요. 타고난 방골 같기도 하고. 네. 장은하 씨는 배우 입장에서 연기를 하실 때 전혀 어떤 장면이라든가 대사나 씬이라든가 본인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많았어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저가 크랭크인 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자주 뵀어요. 자주 뵙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말 뭐 한 단어 때문에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계속 얘기하고 해서 근데 감독님이 되게 열려 계신 분이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타협 지점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크랭크인 된 후에는 그래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해봐요. 해봐서 나한테 오면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도 모르게 다른 행동을 해서 그게 오케이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장면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감독님 많이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배우와의 교감을 먼저 네.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 연쇄살인범의 지하실인가요? 거기에 네.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세트는 아니죠? 네네. 저희가 세트 뭐 촬영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저예산 영화에서 원래 겨울에 세트를 진짜 하고 그 싶었는데 지하실 같은 데서 찍으셨으면 네. 거기 보니까 거의 란제리 차림으로 계시던데 그렇죠. 완전히 배우를 얼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면은 참 게다가 그 촬영 기간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거 뭐 하루 만에 찍지는 않았을 테고 늘 계속 그러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슛 들어갔을 때 찍고 그다음에 끝났을 때 담요 덮고 뭐 계속 그러셨을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수갑까지. 수갑. 네. 수갑을 많이 차고 있어요. 수갑. 수갑. 제가 진짜 가학적인 사람 같아요. 가만히 보면 노진수 감독님의 어떤 뭐랄까 굳이 뭐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약간 성적 취향이 변태적 성향이 헨타이라고 네네. 하죠 일본 네. 말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전 변태 맞습니다. 네. 변태 성향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어떤 식으로 펼칠까 내 안에 어떤 성적 욕망, 뭐 변태적 욕망 이걸 영화적으로 어떻게 좀 결부시켜서 표현해볼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전 이게 좋습니다. 네. 거의 뭐 김기덕 감독님하고 좀 유사한 과이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한번 만나 뵈야죠 나중에. 그런 변태 감독의 그 변태스러운 욕망을 바로 꼬리표 붙여주시네. 연기로서 또 펼쳐 보여야 되는 배우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까요? 변태 성향이 있다 정도로 알았지 변태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저희 영화가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드라마성이 더 강해서 네네. 그런 어떤 뭐 감각적인 어떤 자극을 원하시면 저희 영화는 그런 류는 좀 아니라는 정보를 먼저 드리고 싶긴 하네요. 뭐 말씀을 든 게 그 고상하게 하셔서 감각적인 자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노골적인 섹스씬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야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나요? 야동을 네. 개봉하겠어요. 그런 영화는 아니라서 혹시나 네. 실망하실까봐. 왜냐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하고 나서 아는 분들을 불렀는데 너는 배드신을 찍었다고 불러놨는데 네네. 이게 뭐냐 너무 야하지 않다라는 반응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서요. 그런 혹시 기대를 하실까봐. 야하지 않다. 근데 여기 또 우리 장은하 씨 말고도 또 다른 여배우가 한 명 있어요. 연송아 씨라고. 연송아 씨하고 유태준 씨가 그러니까 서로 연인 관계인 걸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두 분의 배드신은 꽤 야하던데요?
오히려 장은하 씨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야하던데요? 그쵸. 네. 더 야한 몸을 갖고 계셔서. 언니 미안해? 연승환 씨가 정말 야한 몸을 가지고 계시긴 하세요. 근데 장은하 씨 몸도, 못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변태로 시작해서. 아니에요. 저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좋아해서.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살짝 변태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 AV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전문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게시판에 쫙 거기 그 리스트업을 해주시면서 거기 자신의 전문성을, 야동에 대한 전문성을 마음껏 과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방송이니까 저희는 위선 떨지는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이라는 작품이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감독님의 연출 의도죠,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영화 자체가 되게 어두운 이야기고요. 네네. 그래서 막상 보시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두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되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형태의 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자기 자신도 피폐해지고 어떤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관객분들이 본인의 내면,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하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관객들이, 좀 이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영화를 통해서. 저는 일단 관객분들이 지금 너무 영화들이 오락성이 많은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찾고 계시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에게 맞는 영화 같아요. 보고 나면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게 가인과 도경이 가진 트라우마는 좀 강한 거긴 하지만 모두가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피해나 가해의 그런 입장 차이나 그런 지위적인 면에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인질이 되면은 자신의 인질로 잡은 범인에게 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서 그거 한번 연루시켜가지고 영화를 보시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암동 조합원님 보고 싶다 영화라고 말씀해 주시고 공릉동 아줌마 변태가 아니라 솔직함 아닐까요? 이분이 뭔가를 좀 아시네요. 그리고 오빠가 돌아왔다도 봤어요. 피해자들도 꼭 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때는 우리 노진수 감독님이 그 영화의 톤에 맞춰서 굉장히 까부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또 피해자들 톤에 맞춰서 굉장히 또 그 둔중한 느낌으로 묵직하게 지금 쭉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직구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화 네티즌 평점이 네이버에서 보니까 5점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낮아요. 5점이면 거의 저주 수준인데 이유가 뭘까요? 네. 영화가 호불호 갈릴 요소가 있는 영화고 그래서 평균적인 평점에는 별로 집착하진 않고요. 1점과 10점이 많은 영화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5점이 많은 것보다 1점과 10점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이 되는. 극과 극이 되는. 극단적으로 달리는. 사실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개봉하기 직전에 네티즌 평점이 3점대였습니다. 개봉하기도 전에 3점대였어요. 변호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막 1점대를 날리는 바람에 3점대로 됐는데 나중에 개봉하고 나서 9점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영화도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사실 평점이라고 하는 지표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지금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재해석을 시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노진수 감독님 또 여러 재밌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작품 또 개봉한다 그러고요.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계획이 좀 뭐가 있으시죠?
제가 요즘 좀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작품을 예, 막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예, 지금은 거의 막 차오르는 대로 막 제 에너지를 막 영화에 다 쏟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많은 작품 하고 싶고 한국에서 시도하지 않은 좀 다양한 시도의 어떤 장르적인 거나 뭐 배우 부분이나 뭐 다양한 시도로 영화를 계속 좀 만들 작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또 개봉하는 영화도 있다면서요. 네네. 네. 최근에 이틀 전에 촬영 끝난 영화도 있는데 거기는 로봇이 나와요. 그래서 SF적 요소가 있죠. 거기다 또 환타지적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장르를 굳이 붙이자면 SF 환타지 섹스 코미디. 거기다 변태성이 좀 많이 가미된. SF 판타지 변태 섹스 코미디. 네. 그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좋다, 좋아. 친절한 가정부란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가정부. 제목 좋다. 가정부 로봇이, 그 남자 주인공의 친절 봉사를 하죠.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가정부 로봇이? 네. 일종의 그 성적인 어떤 서비스도 하고 뭐 그런 거. 원래는 가정부 로봇은 가정부 일에 충실하게 되어 있고, 다른 성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파괴되는 어떤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그 파괴되는 시스템을 거스르고, 남자 주인공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흥미롭다. 그런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는 아닐지도 몰라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작을 하고 또 관객들에게 영화들을 쉬지 않고 선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축복 아닐까요? 네, 정말 연출가로서. 네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변변히 성공한 영화 하나 없이 계속 영화 찍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흥행 성적이 초라한 감독도 계속 작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보여주잖아.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기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즐겁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장은하 배우님 TV에서도 자주 봬요라고 하시는데 TV에서 나오세요? 광고가 계속 나가긴 했었고요. 스트랩실이라고 캔디 광고를 제가 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첫방을 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엠넷에서. 앞날이 창창하신 그런 배우니까 좋은 활동, 멋진 연기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해자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밀고 당기는 연애질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하면은